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때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부동산 명의가 누구인가에 따라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들은 간접적인 법 지식으로서는 부동산의 명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을 시에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무로 따지자면 명백히 틀린 생각이고, 이러한 경우 상담을 들으시다 굉장히 낙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 제도로서 예를 들어 남편의 채권자가 아무리 남편한테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없어 채권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의 부부 별산제와는 달리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고 배우자 앞으로만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가치에서 신청인 지분가치를 2분의 1을 강제적으로 재산가치의 평가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인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결혼 전 신청인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를 해준 재산의 경우 신청인 전액 재산 반영을 합니다. 결혼 후 신청인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를 해준 재산의 경우 신청인 재산으로 전액 반영을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해준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는 전액 반영되고 신청인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해준 재산의 경우 배우자는 전액 반영이 되고 신청인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혼 전이나 결혼 후 타방의 배우자가 해당 투기재산의 형성 과정에 전혀 기여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명을 통하여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직접 구입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결혼 전 신청인 앞으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신청인 전액 재산 반영합니다. 결혼 후 신청인 앞으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신청인은 재산으로 전액 반영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배우자 재산에 전액 반영되고 신청인의 재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는 배우자도 2분의 1, 신청인도 2분의 1 재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이 8가지의 경우 중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경우가 마지막 경우인 결혼 후 배우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지분가치인 2분의 1을 평가의 재산가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남편인 신청인 소득이 월 500여만 원이고 배우자는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 가사일만 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월 500여만 원 소득이 발생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 활동에 전념하여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정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가사노동력의 2분의 1을 인정하고,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모든 사람들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신청한다면 채무 면탈의 목적도 클 뿐더러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신청인분들이 많으신데, 이혼을 한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만 돌려놓고 실제적으로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무효이며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사전에 명의신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외적으로 보거나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매매의 형태를 띠게 돼 법원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매매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의신탁 관계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이 실제 양자 간 지급되었더라도
명의 신탁 대금에 대해서 실소유주에게 다시 지급할 수밖에 없어 해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처분 내역인데, 대부분 이런 명의신탁 관계의 매매 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지급을 하여 지출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할 수가 없는 바, 수차례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이 보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되니 사건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기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 전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한 변제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 중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평생을 노력해 일궈놓은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을 뺏기기 싫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동산마저 강제집행을 못하고 채무만 탕감된다면 채권자로서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본인께서 쥐고 계신 것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